독립배달기사의 황금시대는 부서진 꿈과 텅 빈 화물칸만을 남기고 디지털 심연으로 사라졌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소형 트럭을 소유한다는 것은 중산층의 삶이 보장되고 주인이 되는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그 트럭은 무거운 족쇄가 되었으며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빠른 속도로 붕괴된 시장에 굴러가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베테랑 운전자들이 한 달에 $20도 벌기 힘든 용달 시장의 참상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이해하려면 우리 도시의 거리를 범람시켰던 전기 화물 차량의 갑작스럽고 대규모 유입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2019년에는 운영되는 전기 트럭이 1,000대에 불과했는데 이는 공급과 소비자 수요 간의 건전한 균형을 지원하는 관리 가능한 숫자입니다. 불과 36개월 만에 그 숫자는 81,000대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례 없는 70배의 증가로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러한 급증은 유기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공격적인 정부 보조금과 모든 전기 구매자를 위한 무료 상업용 번호판의 유혹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안정적인 일자리가 절실한 수천 명의 사람들은 이것을 황금 티켓으로 보고 평생 저축한 돈을 트럭에 쏟아부었습니다. 번호판 구입 비용이 $30,000에 달했던 진입장벽이 전기를 구매하는 모든 사람에게 갑자기 0으로 떨어졌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뒤에 숨은 의도는 고귀한 것이지만 할당량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운전자의 공급 과잉이 초래되었습니다. 10명의 어부에게 먹이를 주던 작은 연못이 이제는 갑자기 1,000명의 어부에게 먹이를 주어야 하는데 모두 똑같은 미끼를 사용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트럭 수가 늘어남에 따라 현지 파견원과 개인 악수로 구성된 기존 네트워크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앱은 효율성과 투명성을 약속했지만 의도치 않게 운전이라는 힘든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무자비한 바닥 경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알고리즘은 귀하의 모기지나 가족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과 화면에서 가장 빠른 손가락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운전자들은 하루 종일 빛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결코 당첨되지 않는 디지털 복권처럼 팝업되는 전화를 기다리며 보냅니다. 마침내 일자리가 나타나면 자동화된 클릭 프로그램이나 돈을 받고 일하려는 절박한 노동자들에 의해 1000분의 1초 만에 일자리를 빼앗아갑니다. 운전자의 존엄성을 지켜주던 고정가격제가 이제는 항상 최저가, 입찰자가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트럭이 몇 시간 동안 주차장에서 공회전하고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을 보고 있으며 소유자는 눈에 띄는 출구 전략이 없는 미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때 번성했던 생태계가 기술의 완벽한 폭풍, 정책 실패, 경제적 흐름의 변화로 인해 어떻게 해체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위기의 심각성을 파악하려면 오늘날 왜곡된 시장 환경에서 단일 배달 직업의 경제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도시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시간, 육체 노동, 차량 유지 보수를 포함하는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화면은 부끄러운 전화로 가득 차 있으며 운전에 사용되는 전기 비용을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의 제한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장거리 운송 주문이 $30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는 10년 전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격입니다. 플랫폼이 20%의 비용을 절감하고 운전자가 주차 및 충전 비용을 지불하면 이익은 허공으로 증발합니다. 운영 비용이 노동 자체로 창출된 수익을 초과할 때 생존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운전자의 착취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편의가 구축되는 것은 시스템적 실패입니다. 전기 트럭으로의 전환은 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케팅되었지만 현실은 훨씬 더 비쌌습니다. 충전 비용은 디젤보다 저렴하지만 충전소에서 보내는 시간은 운전자가 도로에서 돈을 벌 수 없는 시간입니다. 공공충전소의 긴 줄은 좌절한 사람들과 조용한 트럭들로 가득 찬 실업자들을 위한 비공식 대기실로 바뀌었습니다. 운전자는 고속 충전기를 위해 이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음 직장이 100마일 떨어져 있어 추가 충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 화물 차량의 제한된 운행 범위로 인해 운전자는 한때 빵과 버터였던 수익성이 좋은 장거리 직업을 거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8만 대의 전기 트럭 모두가 동일한 도시 지역에 밀집되어 동일한 단거리 가구 배송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포화로 인해 도시의 거리는 공급이 수요를 완전히 막는 말 그대로 병목 현상으로 변했습니다. 이들 운전자 중 다수는 은퇴한 사람들로 품위 있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바라며 이 트럭에 연금을 투자했습니다. 평화롭게 은퇴하는 대신 그들은 플레이하거나
승리할 준비가 부족한 고위험 디지털 게임에 갇힌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최고의 일자리가 사람의 눈에 나타나기도 전에 제3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가로채는 젊은 프로 클리커와 경쟁합니다. 앱의 끊임없는 거부는 무가치함과 깊은 고립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심리적 피해는 엄청납니다. 가족 저녁 식사는 앱의 차임 소리로 인해 중단되지만 대부분의 차임 소리는 더 많은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업계는 관중이 거대 기술 기업이고 검투사가 스크랩을 위해 싸우는 디지털 콜로세움이 되었습니다. 차량의 과포화를 넘어 배달 시장의 척추를 무너뜨린 보이지 않는 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독점 물류 플랫폼의 출현으로 독립적인 운전자가 디지털 지도의 단순한 데이터 포인트로 변모했습니다. 이전에는 운전자가 짐의 무게나 계단의 난이도에 따라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격은 소비자 유지 및 플랫폼 지배력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최저 비용을 우선시하는 불투명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됩니다. 운전자가 저임금 직업을 거부하면 시스템은 끝없는 평가절하의 사슬 속에서 절박한 다음 사람에게 그 직업을 제한할 뿐입니다. 이러한 클릭 전쟁은 극도의 불안 문화를 만들어냈고 운전자는 실직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식사하는 동안 휴대폰을 얼굴 바로 앞에 올려놓는 베테랑 운전자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화면이 완전히 조용하고 어두워도 휴대폰이 윙윙거리는 것을 끊임없이 느끼는 유령 진동의 느낌을 설명했습니다. 작업을 수락하는 데 필요한 속도는 이제 인간의 반응 시간보다 빨라져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스크립트는 작업이 나타나는 밀리초마다 자동으로 화면을 탭하여 정직한 수동 드라이버에게 스크랩만 남깁니다. 월 사용료를 내고 일부 운전자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불법 부스터를 구입하여 감소하는 수입에 또 다른 비용을 추가합니다. 이미 빈곤선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에 대해 운전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은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또한 팬데믹 이후 소비 습관의 변화로 인해 가전제품 등 대형 품목 운송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봉쇄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가구와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가리는 일시적인 붐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이 다시 열린 지금 사람들은 여행과 체험에 돈을 쓰고 있고 용달 트럭은 공회전만 하고 주인은 빚을 지고 있다. 한때 사람들로 붐비던 창고에는 이제 주요 도로까지 길게 늘어선 트럭들이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는 단지 여행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3명의 고객 가구를 하나의 트럭에 싣는 다중 적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위험하며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경우 이것이 일일 통행료를 충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녹색혁명을 약속받은 노동자 세대가 이제 부채와 디지털 피로의 악순환에 갇혀 있는 것을 봅니다. 자영업 트럭 운전사의 꿈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 통제와 시장 잠식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용달 시장의 파괴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퀴 뒤에 있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침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는 현대 배달 생활의 힘든 측면인 대기 게임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운전자가 한 가지 작업을 마치고 공정한 순환에 따라 작업이 할당되는 알려진 지역 허브로 즉시 향했습니다. 오늘날 그 허브는 디지털 공백이고 대기실은 뜨겁거나 얼어붙은 아스팔트 부지에 주차된 비좁은 트럭 오두막입니다. 운전자들은 하루 6-8시간을 공회전 상태로 보내고 쉬지 않고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를 바라보느라 눈이 피로해진다. 이 유휴 시간은 무보수이고 인식되지 않으며 정신적으로 부담을 주므로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는 지속적인 높은 주의력 피로 상태로 이어집니다. 기다리는 동안 배터리나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많은 운전자는 에어컨이나 난방 장치 없이 트럭에 앉아 극한의 기상 조건을 견뎌냅니다. 고객을 위한 앱의 편의성은 금속 상자에서 기다리는 운전자의 생리적 고통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더욱이 노동에 대한 보상이 0으로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가전제품을 옮기는 육체 노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베테랑 운전자는 대형 양문형 냉장고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신체적 위험에 비해 꽤 높은 보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동일한 힘든 작업이 의료적 또는 신체적 마모를 고려하지 못한 저렴한 올인원 배송 가격에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허리 통증, 무릎 부상, 어깨 파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은데도 건강 혜택이나 보험적 안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회복을 위해 하루를 쉬면 디지털 경쟁에서 자리를 잃고 플랫폼에서의 순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아픈 운전자가 계속해서 일하게 되어 공공도로에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프리젠티즘 위기가 발생합니다. 낮은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력은 무모한 운전과 필수 안전 프로토콜의 우회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화면에서 다음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이분을 절약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좁은 주택가 골목을 질주하는 트럭을 봅니다. 한때 커피와 팁을 공유했던 끈끈한 형제였던 운전자 커뮤니티는 앱의 경쟁적 성격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이제는 두 운전자가 충전소에서 만날 때 서로를 동료나 친구가 아닌 라이벌로 여기며 시선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 플랫폼 경제는 화물 산업을 효과적으로 우버화하여 안정적인 거래를 보안을 제공하지 않는 단편적이고 외로운 사업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가구를 옮기기 위해 앱을 열 때마다 우리는 이 망가지고 지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부패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현대 화물 앱에 통합된 역경매의 약탈적 성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일자리가 시작 가격으로 게시되며 운전자는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점점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해야 합니다. 이는 인간의 노동을 상품으로 바꾸는 유일한 승리 전략은 경쟁사보다 자신의 시간을 덜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닥을 향한 경쟁은 플랫폼이 항상 최종 소비자를 위해 가능한 가장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우리는 가구 배달에 대해 4시간 동안 입찰을 하다가 50센트 차이로 잃어버린 운전자를 만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라이벌에게 끊임없이 패배하는 감정적 피로는 뿌리 깊은 원한과 절망을 키우는 유독한 심리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게다가 앱 커미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여 운전자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실제 수입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앱은 숨겨진 서비스 수수료, 보험료, 이미 부족한 총 수익을 잠식하는 플랫폼 유지 관리 비용을 숨깁니다. $50의 총 지불액은 앱 소유자가 디지털 통행료를 징수한 후에는 빠르게 $30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예측 가능성의 부족으로 인해 운전자는 임대료, 차량 대출 또는 기본적인 가계 필수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때 유지관리 비용을 낮추는 방법으로 선전되었던 전기트럭 혁명은 소유주에게 새롭고 값비싼 기술적 취약점을 안겨주었습니다. 특수 전기 화물 배터리의 보증 기간이 만료되면 교체 비용이 트럭 전체의 잔존 가치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벌고 있는 운전자들은 이제 자신의 재정적 파탄을 알리는 계기판의 단일 기계식 표시 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공공충전 인프라가 파손되거나 비상업용 차량이 점유하는 경우가 많아 피크 근무 시간 동안 배송기사가 발이 묶이게 됩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충전기를 찾는데 낭비되는 시간은 운전자의 수입 잠재력과 육체적 휴식을 직접적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새벽 2시에 작동하는 고속 충전기 몇 대 앞에 트럭이 줄지어 서 있고 운전자들은 아침에 혼잡함을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자고 있습니다. 스스로 상사가 되는 것의 꿈은 배터리 잔량과 알림음의 노예로 변모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도시의 지름길과 고객 서비스를 익혀온 노인 운전자들은 자신의 경험이 알고리즘에 의해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스템은 깨지기 쉬운 물건이나 친절한 미소로 부드러운 손길을 보답하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GPS 도착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과로하고 임금이 부족한 운전자가 모든 배송을 서두르게 되면서 서비스 품질이 눈에 띄게 저하되었습니다. 합법적인 운전자가 수수료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운송이라는 새로운 그림자 산업이 등장했습니다. 인기 있는 중고시장 앱을 열면 시장 가격의 절반의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백 명의 유령 운전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은 업계의 전체 법적 틀을 우회하여 필수 상업용 노란색 번호판 없이 개인 차량을 운전합니다. 그들은 상업보험이나 사업세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한 운전자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0의 비용이 드는 작은 움직임이 $20에 제한되어 전체 전문 커뮤니티에서 바닥을 끌어내립니다. 고객은 이러한 불법 운영업체가 자신의 소지품을 보호하기 위한 화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종종 인식하지 못한 채 저렴한 가격에 매료됩니다. $20의 이사 비용으로 TV가 부서지거나 소파가 긁힌 경우 고객은 법적 구제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의 급증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급하게 현금을 찾으면서 경기 침체의 또 다른 부작용입니다. 개인 트럭이 있고 여유로운 오후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경력에 수천 달러를 투자한 베테랑 전문가를 능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집행 부족은 규칙을 따르는 것이 더 이상 한국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실행 가능한 방법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입은 계속 급락하는 반면 실제 이동 비용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은 30% 이상 급등했지만 운임은 10여 년 전 수준으로 동결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린 전기 트럭 운전자들조차 경험이 없는 신규 운전자들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해 치솟는 보험료에 직면하고 있다. 초보 운전자와 관련된 모든 경미한 사고는 보험금을 더 높이며 단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퇴역 군인을 처벌합니다. 타이어, 브레이크 및 특수 부품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함께 상승하여 잔인한 재정적 가위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생활비와 일하는 비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의 가치가 앱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권력 역학은 모든 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운송회사와 대규모 플랫폼으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현재 한국 배달 시장은 최저임금 하한선이 전혀 없어 운전자가 최고 입찰자에게만 맡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준 운임을 시행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 정부는 이 시장을 자유 경쟁에 맡겨두었다. 국가에 의한 이러한 완전한 포기로 인해 국가 경제의 핵심 부문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잠식당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구조적 기반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갑작스러운 물류 버블로 인해 발생한 개인 부채 함정을 조사해야 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은 낮은 운영 비용과 높은 수요에 대한 마케팅 약속을 믿고 전기 트럭을 구입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월일 0달러가 넘는 차량 지불금에 갇혀 있고 실제 수입은 거의 전무무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행은 귀하의 앱에 통화가 없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빚은 현대 노동의 차갑고 완고한 현실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트럭을 압수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3가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50대 운전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아침에는 자전거로 음식을 배달하고 하루 종일 화물 앱용 트럭을 운전하며 밤에는 보안 업무를 수행합니다. 잠을 사치로 삼고 탈진을 피할 수 없는 가장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결론을 내리는 허슬 문화다. 죽어가는 시장에서 막대한 부채를 짊어져야 하는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트럭 운송업계의 우울증이 급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트럭을 팔면 자신들이 일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실패한 업체의 중고차로 포화되면서 이들 전기 트럭의 재판매 가치도 급락하고 있다. 부를 제공해야 했던 자산이 무가치하고 고갈되는 부채가 된 것은 바퀴 달린 유동성 함정입니다. 더욱이 화물의 물리적 인프라는 독립적인 소규모 운전자를 완전히 우회하는 거대한 자동화된 주문 처리 센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경로를 최적화하고 중개자 독립 소유자를 제거하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체 내부 물류 차량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작은 용달 운전자는 위에서는 거대 기업에, 아래에서는 불법 비조직품 노동자들에 의해 쫓겨나고 있다. 중간층 운영자의 이러한 실종은 노동 계급이 모든 협상력을 상실하는 더 넓은 경제 추세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귀하가 플랫폼을 소유하거나 플랫폼의 디지털 변덕의 일회용 하인이 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공급 과잉과 플랫폼 탐욕이라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반창고의 연속이었다. 노동의 기본 가격이 매일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청구에 대한 소액의 보조금이나 경미한 세금 감면도 의미가 없습니다. 매 킬로미터를 주행할 때마다 최소 생존 비용을 규정하는 표준 운임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한 개입 없이 우리는 한때 수십만 명의 한국 가족을 부양했던 직업이 느리게 실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비극의 규모를 시각화하려면 트럭 공급 과잉으로 문자 그대로 교통 정체가 발생한 특정 지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경기도 등 지역에서는 전기 화물차 등록 대수가 실제 물류 거점 수를 넘어섰다. 이러한 지리적 불일치는 수백 대의 트럭이 끊임없이 같은 거리를 돌아다니며 전화를 받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14대의 동일한 파란색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한 길 모퉁이를 관찰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완전히 침묵 속에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플랫폼 효과는 베테랑 운전자에게 새로운 경쟁에서 우위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현지화된 지식을 제거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지, 어느 동네의 대문이 좁은지 아는 것이 귀중한 영업 비밀이었습니다. 오늘날 앱은 모든 배송을 동일한 작업 단위로 취급하며 특정 작업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물리적 복잡성을 무시합니다. 운전자가 어려운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종종 작업을 완료해야 하거나 플랫폼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강제 노동 역학은 직장 취소에 대한 처벌이 새로운 전화 수신이 일시적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매일매일 생활하는 운전자에게
4시간 운전 금지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는 재정적 재앙입니다. 결과적으로 앱은 알고리즘이 개인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는 현대적인 형태의 계약 노예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2019년에 이러한 전체 하락세를 시작한 친환경 화물 계획의 환경적 아이러니를 해결해야 합니다. 트럭 자체는 배기관 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지만 8만 대의 차량을 충전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는 여전히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과로로 인해 트럭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은 매년 막대한 양의 산업 폐기물이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트럭의 리튬 이온 배터리는 매일 1개까지 순환되어 빠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성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탄소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단기적인 정치적 승리를 위해 인력의 장기적인 건강을 맞바꾸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은 인적 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국가 전기, 자동차 실험을 위한 실험용 실험 장치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패한 자산에 대한 환매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술 노후화의 순환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디젤 트럭을 구입한 운전자는 여전히 그 트럭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기 운전자는 벽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가치 손실은 한국 물류 분야의 소규모 창업의 꿈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물류 생태계에 갇힌 이들에게 빛이 남아있는지 지평선을 바라봐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현재의 전기 트럭 무제한 면허 제도가 엄청난 정책 오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출혈을 멈추고 추가 공급 과잉으로 남은 참전 군인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즉각 엄격한 할당제를 시행해야 한다. 차량 대수에 제한이 없으면 모든 운전자의 노동 가치는 무한정령을 향해 계속 하락할 것입니다. 또한 물류 플랫폼에 대한 근본적인 투명성 법률이 필요하여 그들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의 정확한 내역을 공개하도록 강제합니다. 운전자는 플랫폼이 삭감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추측하면서 자신의 재정 생활의 승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운전자 조합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를 보고 있으며 파편화된 경쟁에서 더 나은 요금을 위한 단체 교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풀뿌리 운동은 낮은 임금이 도로를 위험하게 하고 노동자를 지치게 한다고 주장하며 최소 안전율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시장이 스스로를 공정하게 규제할 수 없다면 법은 배달 전문직의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피크 업무 시간 동안 자가용보다 상업용 화물 차량을 우선시하는 더 나은 충전 인프라를 요구해야 합니다. 전용 화물, 전용 충전 차선은 현재 줄을 서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몇 시간의 생산적인 시간을 돌려줄 것입니다. 더 다양한 유형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더 빠른 충전과 더 긴 주행거리를 갖춘 트럭 자체의 기술도 발전해야 합니다. 교육은 노년층 운전자가 디지털 환경을 탐색하고 약탈적인 앱 관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중요한 기둥입니다. 운전자들이 공정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부끄러운 전화와 불법 사업자에 대해 서로 경고할 수 있는 커뮤니티 허브가 필요합니다. 용달 문화는 상호 존중과 지역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며 그 형제를 현대에 맞게 디지털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닥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낮은 진입 장벽에 속지 마십시오. 그 쉬운 입구가 바로 출구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서 성공하려면 트럭과 면허,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물류와 금융에 대한 정교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천 명의 트럭 소유자들의 조용한 절박함을 통해 우리의 편의가 보장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회 전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앞길이 가파르고 장애물로 가득 차 있지만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시장 상태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내 배달 시장의 붕괴는 급속한 플랫폼화 흐름에 직면한 모든 산업에 엄중한 경고가 되고 있다. 용달 기사에게 일어난 일은 공급 과잉이라는 폭풍과 걷잡을 수 없는 디지털 경쟁이 낳은 비극이다. 단 3년 만에 전기 트럭의 70배 폭발은 시장의 섬세한 균형을 깨뜨린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진입 장벽을 0으로 낮추는 정부 정책은 경제가 도저히 흡수할 수 없는 차량의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전자의 평균 소득은 필수 운영 비용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의 일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때 안정적인 중산층 생활을 하던 퇴역 군인들이 이제는 한 달에 몇백 달러라도 집에 가져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봅니다. 스마트폰 앱의 등장은 인간관계와 지역적 신뢰를 최저가 경쟁으로 대체했다. 이제 알고리즘은 힘든 육체 노동의 가치를 결정하며 종종 인체에 가해지는 위험과 피해를 무시합니다.
경기 침체와 대형 품목에 대한 소비자 지출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일자리 부족이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일이 생기면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불법 사업자들이 모든 안전 기준을 무시한 가격을 제시하며 이를 강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들은 생활비는 오르고 인건비는 계속 떨어지는 가위 구조에 갇혀 있다. 이것은 단지 트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코노미 시대의 사회계약이 무너지는 이야기다. 노동자의 생존보다 소비자의 한계 편의성을 계속 우선시한다면 더 많은 산업이 이와 같은 어두운 운명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공정한 노동과 시장 안정의 적극적인 수호자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락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표준 운임을 구현하고 상업용 라이선스에 엄격한 할당량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도로 위에 남아있는 운전자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집단적 행동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귀하의 휴대폰에서 저렴한 배달 클릭의 편리함 뒤에 숨은 고통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소비자로서 우리는 모든 할인 가격이 동료 시민의 존엄성과 건강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 화물 산업의 가장 취약한 부문에 흥망성쇠를 헤쳐나가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근로자를 위한 보다 공정한 미래를 믿으신다면 이러한 목소리가 최종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구독하고 공유해주세요.